안녕하세요. 호신마마 유미지입니다. 오늘도 공포라디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상은 씨 새해 자주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뭐 혹시 새해 기자 역할 말고 또 다른 거 해보고 싶으시다면은 무당 역할 어때요? 무당 역할이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어떻게 해봐? 그래. 뭐가 궁금해서 왔니? 혹시 게이인가요? 모르겠어요. 약간 제가 그냥 운영 중에 떠오르는 박수무당은 뭔가 이러지 않을까 하는. 박수무당이 그래 뭐가 궁금해서 왔니? 이래요? 약간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약간 그런 뉘앙스들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아는 박수무당들은 뭐가 궁금해서 왔어! 이런 경우가 더 많아서. 그래요? 네. 좋은 캐릭터가 될 것 같은데요? 여태까지 그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을 더 많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우리 오늘도 공포라디오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저희 채널을 즐겨 듣는 애청자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제가 편의상 이분의 성함을 지수님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님은 결혼을 하셨고 자녀도 있으셔서 부부와 초등학생인 딸, 아들,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다 같이 살아가고 계셨대요. 남편이 직업적으로 좀 출장이 많다 보니까 집에 없는 날도 자주 있었고 또 지역을 옮겨 다녀야 돼서 이사도 되게 좀 여러 번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금으로부터 약 4년 전쯤에 함께 살던 시어머니께서 파킨슨병 을 진단을 받게 되셨대요. 시어머니로 말할 것 같으면은 잦은 이사에도 불구하고 이사가는 새로운 동네마다 막 왜 동네 사람들을 다 이렇게 대장부처럼 다 휘어잡는 그런 굉장히 활기차고 강인한 분이셨는데 4년 전에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채 몇 달이 되지 않아서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거동이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예전 같았으면은 막 밖에 나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막 이 가게 저 가게 막 다니시면서 활발하게 다니셨던 분이 외출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대요. 그래서 집에서 걷는 게 전부일 정도가 됐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침대에서만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만 갔고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리모컨으로 TV를 틀어서 하루 종일 침대에 계시는 그런 생활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이제 며느리인 지수 씨를 부르더니 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기 오셨어. 아버지가 나를 보러 이곳까지 오셨더라. 뜬금없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며느리인 지수 씨는 이 시어머니 말에 내심 깜짝 놀라긴 했지만 어머니가 왜 그 파킨슨병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치료 때문에 좀 환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선망 증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셨구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보고 싶으셨나 봐요. 하고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냥 넘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을 좀 괜찮은가 싶더니 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방에서 이제 잠을 못 자겠어 라고 하셔서 놀래가지고 왜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방 안에 낯선 사람들이 가득 서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지수님 입장에서도 이게 좀 심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며칠 지나서는 주방에서 지수 씨가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해갖고 뒤를 돌아봤더니 시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하다 했잖아요. 근데 마당으로 이어지는 베란다 쪽으로 굉장히 힘들게 발걸음을 움직이면서 더듬더듬 힘겹게 걸어가고 계시더래요. 마당 쪽을. 그래서 놀래서 어머니 어디 가세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저기 밖에 사람들이 배추 나눠주고 있잖아. 나도 가서 받아와야지. 라고 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마당에 아무도 없는데 마당에서 사람들이 배추를 나눠주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놀란 지수 씨가 이제 침착하게 어머니 힘드실 테니까 배추는 제가 받아올게요. 방에 들어가서 좀만 기다리세요. 라고 어머니를 진정을 시켰었대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당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 있더래요. 그 강아지가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자기 집 있잖아 개집 앞에서 마치 자고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누워가지고 죽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밖으로 사람들이 왜 자꾸 나를 쳐다봐. 애미야 여기 커튼 좀 쳐라. 밖에서 자꾸 쳐다본다. 라고 한다든지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 너 누구 불렀냐? 누구 초대했냐?
라고 하면서 자꾸만 낯선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치료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증상이 자꾸 나날이 심해지니까 걱정이 된 지수님이 혹시나 시어머니가 치매가 온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학병원에 가서 2차례나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모두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의 아주 경미한 수준의 경도인지 장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시점에 지수 씨의 남편이 직장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새 집으로 옮기게 됐었는데 그 새 집은 이전에는 주택이었다면 그 새 집은 약간 미니 타운하우스 있잖아요. 그래서 1, 2, 3, 4층으로 구성된 그런 집이었었는데 왜 2층에서 이렇게 난간에 서서 보면 1층이 훤히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구조로 된 집이었었대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2층 전체를 썼었고 1층은 안방이랑 화장실만 있는 그런 구조여갖고 거실 없이 그래서 2층의 난간에 서서 이제 안방에 문이 열려 있으면 안방에 훤히 다 바라보이는 그런 구조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그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지수 씨를 급하게 부르더니 얘 안방에 있는 저 남자 누구냐? 누군데 안방에 부른 거야? 얼른 저 사람 내보내!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대요. 근데 하필 그 시기가 지수 씨네 남편이 출장을 가서 아무도 없을 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씨도 1층에 혼자 안 있고 아이들이 있는 2층에서 잠도 자고 생활도 하고 할 때여서 1층에는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생활하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1층 안방에 누가 있다, 누군가가 돌아다닌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다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루는 지수 씨와 어린 딸을 자신의 방으로 빨리 와봐, 일로 빨리 와봐 라고 해서 큰 소리로 부르더니 방문을 쾅 닫고는 엄청 심각한 얼굴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너네들. 그 손녀딸 보고 얘를 상순이야. 상순이 너 이제 안방에 가지 마. 안방에서 놀지도 마. 그리고 애미 너는 애들을 잘 챙겨야지. 저렇게 안방에서 왜 자꾸 돌아다니게 냅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엄청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밖에서 지금 누가 듣고 있다면서 얘기를 크게 못 하시고 이제 화는 내시면서 이러시면서 이제 얘기를 자꾸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놀란 지수 씨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했는데 딸도 지수 씨 보고 엄마 할머니 왜 저래? 왜 저래? 무서워 라고 했고 아이들이 이 집에서 지내는 거를 자꾸 할머니가 자꾸 안방에 누가 있다고 하니까 애들이 자꾸 무서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수 씨도 답답해가지고 자꾸 이러면 안 되겠다.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어머니 안방에 아무도 없어요. 계속 낯선 사람 얘기하시는데 저희 이 집에 이사 오고 낯선 사람 아무도 온 적도 없고요. 지금 안방 보세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나가더니 1층을 가리키면서 안방을 이제 손짓하면서 지수님에게 되레 크게 호통을 치시면서 저기 안방 침대에 남자 어른 2명이랑 어린애 1명이 저렇게 버젓이 3명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기 어린애가 남자 어깨에 목마를 타고 있어서 지금은 다리만 보이는 상태잖아. 너는 지금 저게 안 보이냐? 라고 크게 호통을 치셨대요. 이게 파킨슨병은 몸이 안 좋은 거지 정신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뭐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서 저 남자들이 지금 안방에서 저렇게 앉아있는데 너는 애미가 돼가지고 네 딸들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두면은 쟤네들이 혹시라도 나쁜 짓 한다거나 그러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대요. 근데 여기서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릴수록 어머니가 오히려 더 크게 호통을 치시니까 이제 지수 씨가 그리고 어머니가 자꾸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잖아. 정확하게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기가 목마를 타고 있어서 2층에서는 아기의 발만 보인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이제 지수 씨도 조금 놀래가지고 어리 빠진 상태로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조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한 뒤에 딸을 데리고 아이들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아이는 놀란 듯이 엄마 뭐야? 지금 할머니 저승사자 본 거지? 지금 저승사자 얘기하는 거지? 라고 얘기를 했고 지수님은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아니야 할머니 지금 아프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저승사자는 없어.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넘어지시면서 응급실을 급하게 가게 됐는데 그 응급실에 있는 동안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가 되어가지고 중환자실까지 가서 이제 병원에서는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라는 그런 거를 안 좋은 상황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호전이 되시면서 이후에는 이제 병원에서도 집에서는 지내기 힘드시고 좀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들어서 요양원으로 모시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그 뒤로는 낯선 사람들의 얘기를 한다든지 뭔가 약간 돌아가신 분들이 보인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치하지 않으시고 지금은 요양원에서 되게 잘 지내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지수님이 이걸 보내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질병에 의한 선망 증상인지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자신들이 좀 과몰입한 건지 아니면 어머니가 진짜 뭔가를 보신 건지 너무 궁금해서 설명을 듣고 싶다라고 보내주셨어요. 파킨슨병은 몸이 안 좋은 건데 정신이랑은 상관이 없지 않나. 그런데 또 요양원 갔다 오시고서는 안 보신다고 하니까 뭔가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당연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선망 증상도 같이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때 시기에는 약간 돌아가신 운이 사실 되게 강하게 와 있다 보니까 막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인다든지 안 보여야 될 사람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거든요. 사실 집안에서 안 보여야 될 혼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라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응급실 가셨다가 조금 심해졌다가 다시 호전되면서 지금은 요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신 운을 넘기신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집터랑 상관없이 저도 이 사연을 봤을 때 이게 집터랑 상관없이 뭔가 그 집에서는 귀신이 보이고 요양원 들어가서 귀신이 안 보이고 이게 아니라 시기상으로 집에 계실 때 그 시기가 약간 죽음이랑 되게 가까워진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도 우리랑 함께 생활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다시피 그런 것들이 자꾸만 보이고 하다가 지금은 요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살던 집에서도 보셨고 맞아. 이사 갔는데 또 보셨다니까 장소랑은 상관이 없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 나이랑 상관없이 조금 운에서 왜 죽음에 가까워진 그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전볼 때도 그렇고 특히 굿할 때 보면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그리워해요. 그런 분들이 이전에는 되게 강인한 우리 아빠, 막 되게 현실적인 우리 아빠였는데 어떤 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유독 아빠가 막 돌아가신 고모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자기 뭐 어린 여동생의 얘기를 자꾸 한다든지 뭐 죽은 형에 대한 걸 자꾸 그리워한다든지 그 되게 안 좋은 시기 때 막 옛날에 죽은 형이 이랬는데 저랬는데 라는 얘기를 유독 많이 하셨는데 굿할 때도 보니까 그 아버지 구슬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아버지가 유독 돌아가신 분들을 너무 심하게 그리워한다든지 되게 많이 보고 싶어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좀 신기했던 게 이게 사람들 전 보면서 약간 죽는 운이나 그 어쨌든 죽음에 가까워질 정도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유독 귀신을 잘 봐요. 예, 제가 신기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분도 젊은 분이셨는데 딱 들어왔을 때 혼이 좀 떠 있는 게 같이 보였었거든. 그래서 저 사람 젊은데 왜 혼이 떠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이 고민이 귀신을 많이 봐서 그게 궁금해서 왔었더라고. 근데 나는 귀신을 많이 보는 건 둘째고 혼이 왜 떠 있지가 나는 이상했거든요. 되게 젊고 아직 창창할 나이고 그런데 혼이 왜 떠 있지? 혼이 떠 있다라는 얘기는 죽음에 가까워졌다라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아프거나 그것도 아니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귀신을 그렇게 많이 보는 거야.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게 이게 혼이 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승과 저승의 딱 가운데 있잖아. 그 사람이. 그러니까 땅은 발을 딛고 사는데 혼이 떠 있으니까 자꾸 안 봐야 될 사람들을 보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이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길거리 다니면서 오만 귀신을 다 보더라고. 근데 그게 1, 2년 사이에 엄청 심해졌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좀 안 좋은 거거든, 그거는. 왜냐면 혼이 떠 있으면은 이게 운이 안 좋은 걸 잘못 맞으면 그때는 간운수라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현실을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아야 될 존재들을 자꾸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이게 죽는 운에 가까워지면은 나이와 상관없이 좀 그 시기에 귀신을 유독 많이 볼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분 보면서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막 왜 우리 막 뭐 가위에 눌린다거나 막 귀신이 따라오고 자기를 괴롭힌다거나 이건 또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신기한 거야. 나 어릴 때도 귀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한동안 귀신을 안 보다가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귀신을 많이 보지? 해서 실제로 어디 전 보러 갔는데 신내림 받아라 했다는 거야. 네가 귀신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존재들이 보이는 거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신내림의 문제가 아니라 혼이 왜 떠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 물론 그럴 순 있지. 또 신내림 받을 때가 되다 보니까 이게 혼이 죽는 운이 들어와서 뭔가 이거를 확 바꾸려고 내림을 받아라고는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왜 혼이 떠 있는지를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혼이 떠 있다 보니까 별별별별별 잡기들을 다 보더라고. 예. 별별별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남자분이셨는데. 근데 제가 이번 사연을 소개를 하면서 저랑 되게 친한 언니의 어머니 얘기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었거든요. 되게 친한 언니인데 작년이니까 2024년 가을에 제가 진접이라고 해서 무당이 자신의 신령님을 위해서 구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손님들을 위한 굿이 아니라 내가 내 신령님께 진접이 잔을 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신령님께 술잔을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동안 저를 봐주시고 뭔가 저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저희 신령님을 위해서 하는 굿인데 그럴 때는 보통 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단골 손님들이 오기도 해요. 놀러 와가지고 같이 축하해주기도 하는데 그때 2024년도에 진접을 할 때 제가 언니를 보고 언니의 어머니가 건강이 좋지 않을 거다. 2025년도 5월 달에. 그러니까 꼭 그때 굿을 한번 하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언니는 원래 굿을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2025년 5월 달에 꼭 어머니를 위해서 병굿을 한번 해라 라는 얘기를 내가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때는 하도 많은 손님들 오다 보니까 이런 걸 다 기억을 못해요. 제가 이러 얘기를 사람들한테 막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알잖아요. 네. 막 놀러 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까먹었어요. 까먹고 2025년 5월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 얼핏 지나간 거야. 나 언니 그때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순간. 그래가지고 제가 5월쯤인가 6월쯤에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5월 달에 안 좋아지신 거 맞대. 근데 6월부터 호전이 됐다는 거예요. 좋아지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5월 달에 조금 이거를 병굿을 해주라고 했는데 좋아지셨다니 너무 다행이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다행이다 하고 언니 역시도 안 좋아지는 건 맞지만 이게 구탈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러고 서로가 그냥 넘어갔어요. 괜찮나 보죠 하고 넘어갔어. 그리고 저도 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왜냐면은 그날 굿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공수를 주다 보니까 일일이 다 기억도 못하기도 하고 괜찮나 보다 이러고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제 성향 자체가 막 내가 얘기했으니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운이 있으면 할 것이고 뭐 아니면 안 할 것이고 저도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래요 그럼 그냥 뭐 넘어가도 되겠죠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2025년 10월에 딱 정확히 1년 지나고 나서 제가 지금 2달 전이죠. 제가 진접을 했잖아요. 진접을 했었는데 그 언니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업 쪽으로 궁금한 게 많은 상태였어요. 질문이. 그래갖고 그날도 사업과 관련된 질문을 한가득 가지고 제 진접굿 할 때 놀러를 왔던 거예요. 그 놀러를 왔는데 제가 그때 뭐 사람들 이것저것 봐주고 했는데 언니를 딱 봐주려고 저도 인간인 저도 있으니까 당연히 언니 사업하니까 언니 사업 이따가 봐줘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언니 앞에 딱 가는 순간 갑자기 동자가 확 실린 거야. 제가 어머니가 그때 호전됐다고만 들었지 그 이후로도 별 얘기를 듣지 못해갖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동자가 언니네 엄마가 엄청 안 좋아졌네? 하면서 머리가 뱅글뱅글 돌고 너무 어지럽다면서 누가 할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이렇게 돌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어지럽고 토도 나오고 하지 내가 이 소리를 했던 거야. 그러면서 제가 그 할머니를 흉내를 낸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기 시작했었어요. 그랬더니 언니가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는 거야. 이제 앞에 서 있는데. 그러면서 실제로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어머니가 극심한 어지러움증과 약간 헛구역질 증상과 그리고 선망 증상이 심하게 온 거예요. 이거를 보고 이제 언니가 진짜 맞다고 저희 엄마가 몇 주 만에 한 2, 3주 만에 너무 어지럽고 팽팽팽팽 돌고 일어나면은 푹 쓰러지고 먹을 것도 잘 못 드시는데 어지러움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자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어지러운데 당연히 누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잡고 이렇게 돌리는데 어지럽고 당연히 먹을 것도 못 먹지. 도는데 어떻게 먹어? 하면서 내가 막 이제 그 소리를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면은 TV 앞에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 배우가 연기를 하다 갑자기 할머니를 딱 쳐다보면서 말을 건다는 거야. 근데 언니네 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거야, 사실은. 몇 주 만에. 엄마가 TV 보고 있다 갑자기 배우랑 대화를 하고 있대요. 배우는 연기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엄마 지금 누구랑 대화했더니 저 배우가 TV에서 나한테 말을 걸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TV를 보고 계시면은 갑자기 버스가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할머니한테 손을 흔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TV를 보고 계시다가 혼자 이러고 계신다는 거야. 그 언니가 그 모습을 며칠 전에 보고 충격을 먹었던 거야. 엄마 왜 그래? 저기 TV에 버스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인사하잖아. 이해되죠? 그리고 레슬링을 보잖아요. 격투기 보고 있으면은 남자 둘이서 싸우다가 갑자기 뒤돌아서 할머니를 보고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격투기 화면 보시다가 이러시고 계시는 거야. 그래갖고 언니도 실제로 할머니를 모시고 제 진적을 오기 2, 3일 전인가? 그러니까 2, 3일 전에 결과를 받으신 거고 그 몇 주 전에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했대. 치매 검사를. 그랬더니 안 심각하다고 나왔대. 아주 경미하다. 치매는 아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 선망 증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심하진 않는데요 라고 병원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동자가 막 할머니 머리를 붙잡고 뱅글뱅글 도는데 당연히 어지럽고 막 하면서 그래갖고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이제 동자가 하는 얘기가 그때 올해 5월 달에 그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면서 언니 보고 언니도 잘못했고 이제 나 유민지 보고 우리 엄마도 잘못했다고. 우리 얘기를 들었으면은 했었어야지. 왜 너네들끼리 판단해서 괜찮아졌다고 나아졌냐고. 근데 실제로 그 할머니가 5월 달에 아프셨었어요. 그러다 6월에 고전됐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사실은. 그래서 애기가 하는 얘기가 닭 한 마리로 잡을 수 있는 거를 여러 마리를 잡아야 되잖아 하면서 막 짜증을 내는 거야. 동자가 이제 닭 한 마리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여러 마리로 복잡하게 막아야 된다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그림이 보이면서 저도 이제 신이 실렸을 때는 그냥 저를 놓고 하거든요.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는데 동자가 막 어떻게 하냐면은 내 방법 알려줄게 이러면서 할머니를 여기 앉힌 다음에 닭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져. 내가 이 소리를 했던 거야. 근데 그 와중에 갑자기 제가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뱅글뱅글 저는 근데 그 멀미가 되게 심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이기구를 못 타요. 오죽했으면 그 뭐지 다람쥐 통인가?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 그 뭐지? 커피잔 같이. 저는 그것도 못 타요. 그거 엄청 느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에 대한 멀미가 심해서. 그래서 왜 다람쥐 쳇바퀴 통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도는 거랑 이렇게 도는 거랑 저는 그 두 개 다 못 하거든요. 멀미 때문에. 근데 갑자기 동자가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더니 발을 팍 하고 짚더니 그냥 딱 멈추는 거야. 돌다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똑똑해서 멈출 수 있대. 근데 할머니는 하면서 뺑글뺑글 돌다가 딱 멈추더니 막 휘청휘청 하는 거야. 할머니는 인간이니까 못 멈추지 이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누가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기도를 올려갖고 멈추긴 할 수 있는데 할머니를 갑자기 멈추면 할머니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안 넘어지는데 동자는 안 넘어지는데 그러면서 계속 할머니 흉내를 내는 거야. 내가 뺑글뺑글 돌면서 나는 멈출 수 있지. 또 뺑글뺑글 돌면서 근데 할머니는 못 멈추지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걸 하고 나서 할머니가 넘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거는 돌다가 멈춘 거라서 넘어지는 거라서 괜찮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언니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할머니 증상을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바로 병굿을 했었어요. 그리고
동자가 그때 알려준 방법 그대로 했는데 그 방법이 얼마나 특이했냐면은 테마 이모가 40년 평생 그 굿을 처음 해봤대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네, 제가 이거는 노하우라서 자세히 공개는 못하지만 저도 그때 그건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이모는 40년간 굿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처음 해봤대요. 그래가지고 그 굿을 하고 나서 정말 2, 3일도 채 안 돼가고 그냥 바로 다음 날부터 다 나왔어요. 저는 이거는 언니한테 나중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언니가 사업하는 거나 바쁘셔가지고 전화 연결해서 진짜 말씀해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다음 날부터 급격히 좋아지시더니 거의 일주일 사이에 완전히 회복되시고 어지러운 증상 다 없어지고 근데 너무 놀랬던 게 한 일주일인가 2주 지나서 넘어지신 거야. 제자리에서 혼자 그냥. 그리고 언니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넘어지시니까 이제 놀래서 했는데 순간 딱 그 동작말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총 2번을 넘어지시고 나서 완전히 호전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달 안 됐잖아요. 제가 진적을 10월 말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몇 달 안 됐는데 1달, 2달 지금 지났는데 지금은 거의 몇 년 전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건강이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혼자 버스도 타고 다니시고 매일 언니네 집에 와가지고 손자, 손녀 다 돌봐주시고 너무 건강해지셔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지신 상태죠. 그래서 어머니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너무 좋아지셨다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사연에 이분 할머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었어요. 예. 저희 동자가 잘 안 들어오긴 하거든요. 조금 까다롭기도 하고 보통 진적할 때만 들어와요. 근데 동자가 되게 짓궂어요. 되게 짓궂고 사람 엄청 놀리고 애기들이 그래서 그때도 이 PD는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점 보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외쳐야지 점을 봐주겠다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자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점 봐주는데 아저씨는 바보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러고 아줌마는 바보니까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큰 소리로 나는 바보입니다라고 외친 다음에 궁금한 걸 물어봐야 대답을 해줬던 거야 그때. 그렇지 않아? 그치? 그래서 거기 온 손님들 모두가 다 나는 바보입니다 알려주십시오 이러면서 해야지 동자가 알려주고 꼭 나는 바보입니다를 외치라고 다 시킨 거야. 그래갖고 제가 하면서도 아 정말 장난 많이 친다 애기가.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의 굿당에 저희 온 손님들이 모두가 다 바보입니다라고 한 번씩 지금 이 PD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다들 나는 바보입니다 알려주십시오 해야지 동자가 그래 바보니까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주더라고. 예. 그래서 신기했었어요 그때. 그치? 나는 바보입니다를 안 외치면 안 알려줘. 바보니까 우리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서 알려주더라고. 예. 그래서 그때 바보 소리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재밌었을 것 같은데요. 동자가 오면 잘 봐줘요. 예. 근데 그때 언니 얘기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얘기라서 왜냐면 나는 언니가 워낙 사업에 중요하고 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보면서 그냥 딱 보면서 언니 이따가 사업 봐줘야지 하고 언니한테 딱 다가갔는데 뜬금없이 전혀 다른 게 보이고 동자가 갑자기 확 실려갖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때 딱 했던 얘기가 언니도 잘못했고 엄마도 반성해야 된대. 인간의 마음으로 괜찮아졌으니까 낫겠지 이런 생각에 판단했다고. 그래서 그때 진짜 닭 한 마리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여러 마리를 써야 되잖아 하면서 막 그때 땡깡을 얼마나 부리든지. 그러면 이 사연자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좋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요 사연자분의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돌아가신 운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 있었는데 다행히 위기를 잘 넘기신 거고. 근데 저희 아빠가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는데 부산 집에 계실 때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좀 있었거든요. 건강상에. 근데 그때에 아빠도 그 얘기를 했었어. 거실에 자꾸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 안방에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밤에 이렇게 TV를 켜놓고 그냥 왜 잘 듯 말 듯 하거나 이럴 때에 거실에 자꾸 누군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꿈결인지 그러니까 잠결인지 꿈을 꾼 건지 거실에 사람들이 자꾸만 서 있는 그런 걸 자꾸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까만 느낌이 드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저승사자라면 막 3명, 뭐 2명, 1명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집에 자꾸만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고 집에 누군가가 자꾸만 다니는 느낌이 들고 딱 그 시기가 엄청 먹는 것마다 전부 다 체하시고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아빠
그걸 해드렸었거든요. 굿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되게 심했었어요. 그때도 먹는 거 다 체하시고 배도 자꾸 아프시다 하고 그랬었는데 병원 가서 그 건강검진 엄청 빡센 걸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나온 거야. 그래서 그때 이게 사람이 진짜 약간 그런 운이 들어가면은 신기하게 그런 걸 좀 보는구나. 저도 그때 그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물론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어른들이 약간 선망 증상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 아빠도 지금은 아예 그런 게 없으시고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저랑 친한 언니의 어머니도 연세가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살짝은 남아있대요. 약간의 선망 증상이. 근데 그때는 많이 심했었대. 그때는 엄청 심했었는데 그게 지금은 되게 많이 호전이 되셨고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조금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런 기운이 들어오면 그게 좀 더 심해지는 건 있는 것 같아. 헛것을 더 많이 보는 게. 근데 제가 이번에 할 때 상근 씨한테도 공수 줬었잖아. 네, 맞아요. 네, 뭐라고 줬었죠? 내년에 간식비랑 유흥비를 좀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다. 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냥 생각은 나. 올해는 약간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벌었으면은 내년에는 밥과 간식과 약간의 유흥비 벌 수 있는 돈은 생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모아가지고 좋은 일을 좀 좋은 곳에 쓰려고. 어떤 곳에요? 네? 어떤 곳에요? 일단 좀 잘 모아 보려고요. 모아서 뭐 하려고요? 모아서 이제 저도 좀 좋은 곳에 쓰려고. 좋은 곳이 뭔데요? 기부? 아니요. 그거는 너무 좋은 곳이고. 너무 좋은 네, 일단은 저한테 좀 좋은 거. 기부도 저한테 아. 좋겠지만. 네. 저도 그래서 좀 이렇게 제숫굿인가? 운맞이굿 요걸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일단 모아보고. 내가 봤을 때 네. 아니에요. 좋습니다. 잠깐만요. 네. 뭐죠? 이게 좋죠. 뭐든 좋죠. 사람을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말하려다 많은 거라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 네. 밥과 간식비와 약간의 유흥비 벌 수 있을 정도는 벌 거다. 그렇죠. 그래서 밥 먹을 돈만 쓰고 네. 간식비와 유흥비를 모아서 이제. 어느 천년에? 예? 아니요. 잠깐만요.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연 보면서 제가 저희 지인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와, 너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자, 그럼 계속해서 네. 다음 사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씨는 혹시 친구가 무당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친구가 무당이다. 너무 좋지 않을까요? 어떤 게? 좀 편하게 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친구면은. 뭔가 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그쵸. 약간 친구 찬스처럼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매번 이제 새해나 연말에 많이 보시잖아요. 네. 점사들을. 근데 친구니까 좀 언제든지 편하게 좀 너무 자주는 못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것들이 있을 때 쓱 이렇게 한번 운을 띄워볼 수 있지 않나. 쓱 어떻게? 쓱 요거 하려고 하는데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는 안 물어봐요? 무서워가지고. 다 하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 다음 사연이 바로 무당 친구를 둔 저가 무당이니까 제 친구에 관한 얘기거든요. 네, 진짜 그래서 친구분. 네, 제 경험담을 좀 오랜만에 준비를 했고요. 조금은 무섭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복합적인 좀 사연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제 경험담 한번 준비해봐서 물어봤습니다. 네, 계속 그러면 들려드릴까요? 네, 좋아요.